그날도 어머니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셨습니다. 요양보호사의 다급한 전화에 심장이 내려앉았지요. 보호자님, 어머님이 또 안 계세요. 비가 이렇게 오는데. 저는 미친 듯이 차를 몰았습니다. 어머니가 계실 곳은 이제 세상에 단 한 곳뿐이었으니까요. 어머니는 3년 전부터 기억을 잃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엔 열쇠를 어디 뒀는지 잊는 정도였지요. 그러다 제 이름을 잃고 끝내는 하나뿐인 아들인 제 얼굴마저 알아보지 못하게 되셨습니다. 83, 긴 세월의 기억이 모래알처럼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정우요. 제가 아무리 불러도 어머니는 낯선 사람을 보듯 저를 물끄러미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평생 저만 바라보고 사신 분이 이제 저를 남처럼 대하셨지요. 그 눈빛이 저는 참 서러웠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걸 잊으신 어머니가 하루도 빠짐없이 요양원을 몰래 빠져나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늘 같은 곳에서 발견되셨지요. 10리나 떨어진 낡은 시골 버스 정류장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낡은 정류장 의자에 몇 시간이고 앉아 계셨습니다. 오지 않는 누군가를 하염없이 기다리는 사람처럼요. 버스가 서도 타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버스에서 내리는 사람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뚫어져라 살피실 뿐이었지요. 어머니, 이제 그만 집에 가요. 제가 손을 잡아 끌면 어머니는 완강히 뿌리치셨습니다. 안 돼요. 우리 아들이 오는데 내가 마중을 나와야 하는데. 정작 그 아들인 저는 알아보지도 못하시면서 어머니는 아들을 기다린다고 하셨습니다. 대체 왜 하필 이 정류장일까요? 왜 이 낡고 외진 곳에서 어머니는 반백년의 기억을 다 잃고도 누군가를 기다리시는 걸까요? 저는 그 답을 알 수 없어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아주 오래된 기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1988년 20살의 제가 군에 입대하던 날이었지요. 바로 이 정류장에서 저는 어머니와 헤어졌습니다. 어머니는 삶은 계란 몇 알을 제 손에 꼭 쥐어주셨습니다. 차 안에서 먹어라. 몸성이 잘 다녀와야 한다. 저는 그때 어머니의 눈물이 부끄러워 얼른 버스에 올라버렸지요. 창밖으로 손을 흔드는 어머니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떠나기 전 저는 어머니께 큰 소리를 쳤습니다. 어머니, 제가 꼭 성공해서 모시러 올게요. 그때까진 여기서 기다리지 마세요. 어머니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지요. 하지만 그 약속을 저는 지키지 못했습니다. 도시에서의 삶은 고달팠습니다. 먹고 사는 일에 치여 저는 점점 고향을 잊었습니다. 명절에나 겨우 얼굴을 비추다 그마저도 일이 바빠서요 하는 핑계로 건너뛰기 일쑤였지요. 어머니는 늘 괜찮다고만 하셨습니다. 가끔 걸려오는 어머니의 전화에도 저는 늘 시큰둥했습니다. 어머니, 저 바빠요. 다음에 통화해요. 그렇게 무심히 끊어버린 전화가 몇 번이었을까요? 지금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집니다. 그렇게 30년이 흘렀습니다. 성공해서 모시러 오겠다던 아들은 끝내 변변한 성공도 못한 채 늙어버렸고요. 어머니는 그 사이 홀로 늙으시고 기억마저 잃으셨습니다. 어느 날 요양보호사가 제게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보호자님, 어머님이 정류장에서 늘 같은 말씀을 하세요. 저는 숨을 죽이고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우리 정우 군대 가서 아직 안 왔어. 오늘은 꼭 올 거야. 엄마가 마중 나가야지. 그래야 우리 아들이 안 무섭지. 어머니는 저를 아직도 20살에 군대 간 그 아들로 기억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어머니의 시간은 제가 버스에 오르던 그 1988년의 아침에 멈춰 있었던 겁니다. 모든 걸 잊고도 아들을 마중하겠다는 그 마음 하나만은 잊지 못하신 채로요. 그제야 저는 어머니의 손등에 늘 적혀있던 희미한 글씨의 정체를 알았습니다. 삐뚤삐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지요. 정우 마중. 기억이 사라질까 두려워 어머니는 매일 아침 당신 손등에 그 세 글자를 적으셨던 겁니다. 성공하면 모시러 오겠다던 저는 30년을 잊고 살았는데 기다리지 말라던 어머니는 30년을 하루같이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잊은 것은 제가 아니라 어머니의 병이었을 뿐. 어머니의 사랑은 단 하루도 저를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어머니가 기다리시는 그 아들이 되어드리기로요. 다음날 아침 저는 낡은 버스를 타고 일부러 그 정류장에서 내렸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기다리고 계신 바로 그 정류장에서요. 버스에서 내리는 저를 발견한 어머니의 얼굴이 환하게 피어났습니다. 저는 목이 메어 겨우 이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정우 이제 왔어요. 많이 기다리셨죠? 많이 기다리셨죠? 어머니는 마치 30년 만에 아들을 만난 듯 제 손을 부여잡고 아이처럼 우셨습니다. 우리 아들 이제 왔구나. 얼마나 기다렸는데. 밥은 먹었니? 어서 집에 가자. 저를 알아보신 건 아니었지만 그 순간 어머니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 보이셨어요. 그날 이후 저는 매일 아침 그 버스를 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기다리시는 정류장에서 내려 어머니 저 왔어요 하고 인사를 드렸지요. 어머니는 매일 처음 만난 아들처럼 반기셨고 저는 매일 30년치 불효를 갚았습니다. 우리는 그 정류장 벤치에 나란히 앉아 삶은 계란을 나눠 먹었습니다. 30년 전 어머니가 제 손에 쥐어주셨던 바로 그 삶은 계란을요. 이번엔 제가 어머니의 손에 따뜻한 계란을 까서 쥐어드렸습니다. 기억을 잃은 어머니와 보내는 하루하루가 역설적이게도 제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날들이었습니다. 저는 비로소 성공이 아니라 곁에 있는 것이 효도라는 걸 깨달았지요. 너무 늦게 깨달은 그 단순한 진리를요.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길지 않았습니다. 그해 겨울 어머니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셨습니다. 이제는 정류장까지 걸어갈 힘조차 없으셨지요. 어머니는 병상에 누워서도 자꾸만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어느 밤 어머니가 갈라진 목소리로 저를 부르셨습니다. 이복의 잘문이 미안하지만 부탁 하나 함세. 내일 아침 저 정류장에 좀 나가주게. 우리 정우가 오늘 온다 했는데 내가 몸이 이래서. 여전히 저를 낯선 젊은이로 아신 어머니의 부탁에 저는 무너지는 가슴을 부여잡고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어머니. 정우 지금 여기 왔어요, 어머니. 아들 여기 있어요. 저는 어머니의 야윈 손을 제 얼굴에 가만히 갖다 대었습니다. 어머니는 제 얼굴을 한참이나 어루만지셨습니다. 그리고 흐릿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시더니 마지막으로 아주 희미하게 웃으셨지요. 마치 아주 잠깐이라마 저를 알아보신 것처럼요. 우리 정우 이제 됐다. 다
다 됐어. 그 밤, 어머니는 평생 붙들고 계시던 기다림을 내려놓고 편안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30년의 기다림 끝에 어머니는 마침내 아들을 만나 집으로 돌아가신 겁니다. 장례를 마치고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다 저는 낡은 손수건에 곱게 쌓인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펼쳐보았지요. 그 안에는 30년도 더 된 버스표 한 장과 빛바랜 삶은 계란 껍질, 그리고 제가 군대에서 딱 한 번 보냈던 편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것들을 정류장에 나가실 때마다 품에 꼭 안고 계셨던 겁니다. 그 낡은 편지 뒷면에는 어머니의 삐뚤빼뚤한 글씨가 빼곡했습니다. 글도 서툰 어머니가 아들이 보고 싶을 때마다 한자 한자 적어 내려간 것이었지요. 우리 정우, 오늘도 안 왔네. 그래도 괜찮다. 내일은 오겠지. 엄마는 안 늙는다. 우리 아들 올 때까지 엄마는 여기서 안 늙고 기다린다. 저는 그 편지를 부여잡고 짐승처럼 울었어요. 어머니를 보내드리고 저는 다시 그 정류장을 찾았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기다리지 않는 텅 빈 벤치에 저는 오래도록 앉아 있었지요. 그제야 저는 알았어요. 세상의 모든 어머니는 자식을 기다리는 정류장 하나를 마음에 품고 사신다는 것을요. 저는 그 낡은 벤치를 새로 고치고 작은 팻말 하나를 세웠습니다. 어머니가 아들을 기다리던 자리, 오가는 사람들이 저마다의 어머니를 떠올릴 수 있도록요. 가끔 그 벤치에 앉으면 삶은 계란을 쥐어주시던 어머니의 온기가 속끝에 되살아납니다. 어머니, 이제는 제가 어머니를 기다립니다. 여러분의 정류장에는 지금 누가 기다리고 있나요? 오늘 그 사람에게 짧은 안부라도 전해보시길요. 이런 이야기를 더 만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